안녕하세요, 진길입니다. 학생분들 굉장히 이 내신에 이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교사 입장에서 출제 원리나 팁들을 몇 가지 이제 공유할까 합니다. 단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영상의 내용들은 수능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원 목표 성취 기준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보시면요, 항상 단원 시작 때쯤에 학습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간 학생들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우리 봐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를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뭐뭐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뭐뭐를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뭐 끝날 때 뭐뭐 할 수 있다. can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출제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해 있는지 체크하는 게 바로 기본 시험 출제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에서 생명 중심주의 윤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생명 중심주의 윤리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특징, 장점들 나오겠죠. 그리고 한계, 이런 단점들이 여러분들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그냥 무지성으로 출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문항정보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적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게 예시용이 나올 텐데, 어떤 주제로, 어떤 난이도로, 어떤 배점을 할지 이런 식으로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최소한 학습 목표에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익히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목별로 여러분들 학교에 평가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수행평가, 제필평가 몇 % 나올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또 보면은 성취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학교 과학 중에 지구와 우주, 기관과 날씨 이쪽 주제의 성취 기준을 보면요,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광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성취 기준에 이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한 문장에 벌써 5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 광수 과정. 여러분들이 이 5개, 한 문장에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 참고해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평가 계획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자료마당 교육과정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학생평가 지원 포털 이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단원별로 성취 기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바로 학교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학교 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능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나 교사들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공개하지도 않고 누군지 절대 알 수 없죠. 왜, why? 물론 이제 부패 근절의 목적도 있겠지만 만약에 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간 출제했던 킬러 문제들이 뭐가 있었나, 그분들이 어떤 문제 스타일을 좋아했나 이런 게 싹 공개가 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간에 그러한 문제 푸는 능력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데,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신 시험의 출제자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실제 그 출제자들의 수업을 직접 듣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이 물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열심히 이제 더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더 이렇게 학습을 보충하고 이런 건 장려할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고 등한시 하다가 나중에 학원에서만 이걸 보충하려 한다. 이거는 스스로 내신 시험의 난이도를 배로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준비할 때 가장 쉽고 정답은 뭐냐면요, 그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그 부분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하고. 애초에 선생님들은 그 수업 때 가르친 내용이 아니면은 출제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반복 숙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학교 시험이라는 게 국가에서 이제 학교의 뭐 교육 과정을 제시하면 그 학교에서 또는 교과별로 그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 목표에 맞게 얼마나 성실하게 도달했는가 그거를 체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수업을 정말 잘 들은 사람이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몇 개는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학생이 수업을 불성실하게 들었을 때 헷갈리거나 틀릴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 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굉장히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메모하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이 메모한다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말이나 강조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걸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그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메모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제가 깜빡하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한 내용을 매일매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만약에 모든 한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그 과목들을 다 매일매일 메모한 걸 외우고 있으면은 저도 아마 이렇게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전주나 전전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겠죠, 내신을. 그럼 그때 되면은 그 메모를 다시 보잖아요. 그럼 수업 내용이 메모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상기하는 능력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메모를 안 하고서도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은 그때 되면 다 생각나겠지 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그때 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팁은요. 바로 어디까지나 이제 근본은 교과서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수능 만점자 인터뷰 했더니 교과서에 충실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서운 말인 게요.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교과서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만 담고 문제집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보다 그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사범대 학생일 때도 교과서를 당연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교과서를 보면 볼수록 대단한 책이에요. 그건 지금도.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더더욱 대단하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뒤쪽에 이제 지필진들이 있거든요. 그 지필진들의 양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후덜덜 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그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긴 회의 끝에 방대한 이론을 여러분들 나이 수준대에 맞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 게 바로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정말 그 한자 한자 버릴 거 없이 정말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분야 교과서에 관련된 어떤 그 분야를 여러분들 연구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교과서가 생각보다 진짜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러한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더구나 줄여서 만든 책이잖아요. 원래 그 방대한 이론을 줄이는 게 그 작업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정말 그 빼놓을 거 없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수능은 이제 말 그대로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를 그 시험들은 더 어려운 시험 많아요. 근데 항상 그 어려운 시험들 여러 고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그 시험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기본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신 수능 이렇게 구분할 거 없이 가장 기본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느낌을 접근해야지 교과서를 버리고 딴 데서만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배로 올리는 거다. 여러분들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할 때 가장 참고를 많이 하고 가장 기본을 잡는 것도 당연히 교과서입니다. 네 번째는 내신 기출유형 분석입니다. 우리 수능도 모의고사도 보면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잖아요. 전년도 난이도가 어땠는지, 전년도의 문제 스타일이 어떤 게 나왔는지 정말 다양하게 분석을 해요. 마찬가지로 내신도 여러분들이 기출 유형을 분석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문의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보통 도서관이나 연구부나 교무부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건 선생님께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선배님들께 시험지를 받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지를 이제 연락할 수 있을 건데, 물론 학교에서 뭐 전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다 해서 다음 문제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가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몇 년간 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게 아니고,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 또는 문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기계가 아니잖아요. 완전 100%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유형을 완전히 100% 전염도하고 완전 100% 바뀌게 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지약을 하고 위인지약을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위기지약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예요. 공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가끔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위인지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인지약은 위인, 즉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입니다. 즉 뭐 숙제를 안 하면 부모님께 혼나니까, 뭐 이걸 안 하면 쟤한테 뭐 밀리니까, 그러니까 공부의 중심이 된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타인인 거죠. 공부의 본질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위기지약의 자세로 공부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